이거 못 나갔다. 지금 시간에 통합과 완성하셨죠? 네. 쓸데없는 교과를 만들어 볼 때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통합과이고 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나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주된 이야기들이 물리는 조금 있고 지압하고 화학위주로 나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하고 이렇게 하고 화학과 관계된 화학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본 교과, 물리 또는 화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물리는 뭐 따로 외울 건 없는데 화학 부분을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주기율표 외우신 적 있죠? 20번까지 외우신 거 외에도 몇 가지를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소개해 놓을게요. 자기가 만약에 수업을 빠졌을 때 선생님은 따로 수업 공지 안 해주거든요. 따로 공지를 웬만하면 안 해줘갖고 유튜브에 가시면은 올표 TV를 검색하시면은 우리 수업하는 날 토요일 날 올라가는 영상 중에 가장 앞에 아니면 가장 중간에 올라가는 가운데 올라가는 수업이 있을 거예요. 지표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여기 하얀 띠가 있는 칠판을 잡아갖고 보시면은 우리 수업 영상이 될 테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이야기 통합과 첫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지 마요. 눌러도 뭐예요? 스위치 학교 118명 가고 되겠니? 언제 1000명 모아?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로 가면 10년 후쯤에? 그래도 100명 넘었으니까 벌써 그렇게 이제 악용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악용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는 차단시켰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는 원소들 한번 보자.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자. 자, 우리는 약 120개 정도의 원소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7주기 원소들이 완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7주기까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야. 이제 8주기 원소들을 찾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나서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를 한번 봅시다. 정확히 하는 수업이랑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만약에 공부하시다 모르시면은 깨톡 아이디 MULPIO를 검색하시면 선생님이 뜰 거예요. 거기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셔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특별히 술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바로 답을 나가야 되거든요.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지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우주의 형성 과정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주의 형성 과정인데 우주의 형성 과정에 가장 타당한 이론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번에 어떤 부장님이 돈이 많아갖고 달나라 여행을 계획했는데 탑이 거기 꼈대. 약쟁이네. 우주선에서 약하려나? 우주공간과 마약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불러나? 덕병 맞는 장난이지. 자, 빅뱅 우주론의 확률.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자체 과정과 그 증거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을 한번 보자.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주요 문제는, 자,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우주를 설명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정적인 우주와 팽창한 우주의 대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정상 우주라고 표현해요. 자, 정상 우주와 팽창한 우주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야기된 게, 자, 20년대야, 20세기야. 1900년대 초반 때 이야기되신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정상 우주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아인슈타인. 별거 다 있다 이 사람.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항상 어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주는 전혀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에 있다 해서 정상 우주라는 얘기를 쓰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리드만은 우주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프리드만의 우주론은 이거 세 가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우주가 있냐? 자, 먼저 계속해서 팽창한 우주가 있어. 열린 우주라고 해. 반면에 자, 얘는 이렇게 되는 우주가 있다라고 해. 정상 우주. 자,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닫힌 우주라고 해. 이거는 시간이고 우주의 크기를 얘기해.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 이런 이론을 제안하게 돼. 자, 그래서 얘는 닫힌 우주야. 지금은 어디쯤이 돼 있다라고 해? 아마 이쯤으로 추정해. 그래서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정상 우주라고 썼는데 평평한 우주로 바꿔주자. 자, 평평한 우주. 아마도 평평한 우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제안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 자, 어떤 발견을 하게 되냐면 이게 첫 번째 우주론의 이야기야. 자, 두 번째 이런 우주를 제안하게 돼. 자, 허블이라는 분이 있어. 자,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지. 자, 그래서 외부 운하를 관찰했더니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 자, 이분이 제시한 증거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적색 편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우주가 팽창을 해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에서 오는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하게 돼.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스펙트럼을 관찰했는데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형태가 빨간색 쪽으로 움직여 있어. 오케이? 가까이 오는 아이들은 파란색 쪽으로 움직이거든.
근데 빨간색 멀어진 우주는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이걸 정색편이라고 하고 나중에 배우게 된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기도 있어. 자, 이 허블이라는 사람은요. 허블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나중에 허블의 공식이 있는데 이야기하게 돼. 자, 우주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허블 상수. 허블 상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70km/s per 메가파섹. 무슨 얘기냐면 1메가파섹이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파섹은 여기서 얼마가 되지? 연주 시차가 1초인 별의 거리라고 얘기해. 최근에 배웠지? 연주 시차가 1초인 별의 거리라고 할 때 1메가파섹당 자 1초에 약 5km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그곳까지의 거리를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미안하다. 속도야. 자, 이거 곱하기 어리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별의 거리 곱하기 허블 상수 곱하기가 별의 후퇴 속도라고 얘기해. 옛날에는 다뤘는데 지금 책에는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허블이라는 분은 적색편을 통해서 별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 우주가 팽창하면 우리 보통 팽창한 다음에 한 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한 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주의 팽창의 중심이 없대. 팽창 중심이 없고 각각에 대해서 다 멀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 별의 후퇴 속도는 가까이 있는 별은 어때? 느리게 도망가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어때? 더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빨리 도망가고 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시 세 번째. 자, 이런 과정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정상 우주와 빅뱅 우주론의 대립이라는 게 또 나오고. 빅뱅이라는 게 대폭발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대폭발 우주설이 되는데, 자, 이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하게 되니, 자, 먼저 정상 우주의 대표적인 게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 우리 통합과학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들었을 때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가 김호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애가 이거를 발견했대. 라고 애들이 얘기하더라. 자, 빅뱅 우주는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거를 주장을 하게 돼. 가모프. 자,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 우주론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상 우주의 대표적인 얘기는 팽창을 하되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책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작은 우주가 있었어. 자,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팽창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나타나. 만약에 크기가 4배로 증가했다면 여기 들어있는 녀석도 똑같은 양만큼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항상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지?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밀도가 일정한 우주론을 제안을 했어. 자, 팽창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다른 별들이 채워진다는 설이야. 이거에 대해서 빅뱅은 어떻게? 아주 작은 녀석들이 있었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우주론인데 그 밀도가 점점점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서 온도도 낮아져. 얘는 온도 일정해야 돼.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됐다라고 책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우주론 홀딩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우주 공간과 질량의 관계를 보면 우주 팽창으로 늘어나는 공간에 은하와 별들이 생성돼서 질량이 유지되는데 그리고 얘는 밀도와 온도가 어때? 밀정하게 유지돼.
반면에 가모프 등이 주장한 빅뱅 우주론은 자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별과 우주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게 그래서 질량은 불변이야. 그럼 밀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하강하게 돼.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이 온도 하강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많은 예측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물질연구하는 많은 예측들을 갖다 놨다라고 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빅뱅 우주론의 확립을 이야기해 보는데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관측 증거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의 우주론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는데 자 대표적인 아이가 두 가지가 있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바닥에 이 질량비를 계산하게 될 거예요. 이 질량비를 계산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 자, 우주는 현재 온도가 약 3켈빈 정도가 되고 있어. 3켈빈이 얼마나 낮은 영하 270도야 우주의 평균 온도. 그럼 그 온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지구에 뭘로 나타나?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선을 지구에서 측정을 한 거야. 그걸 측정해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어때? 골고루 온도를 갖고 또 일부는 물질들이 뭉쳐져 있어 온도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주 평균 온도가 3켈빈 내지 4켈빈이다라고 써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도 책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관측 증거들이 나오면서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소헬륨의 질량비야. 그 옆쪽에 계산을 해드릴 거야. 자,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현상이 빅뱅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아마 다음 바닥에 나오겠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자. 빅뱅 우주론.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뜨거운 한 점에서 일어나는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팽창과 진화를 거쳐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야. 그럼 에너지와 질량이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E는 뭘까? 에너지. M은 뭘까? 질량. C는 뭘까? 빛의 속도.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갖는 물체들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곧 질량이 있을 수 있고 질량이라는 자체가 에너지화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뀐다라고. 그렇다면 우주가 점에서 시작했대. 얘는 질량이 없겠지. 어마무시한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를 모두 합한 만큼 에너지를 처음에 다 갖고 있었단 말이야. 한 점에서. 그 아이가 폭발하면서 지구에 우주가 되는데 자 에너지는 질량화되고 또 이분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계속 진화를 해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게 빅뱅 우주론의 주 이야기야. 팽창한 우주와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대폭발로 우주가 발생한 이후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이로부터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기본 입자의 생성,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원자가 생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팽창한 우주에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순서가 됩니다. 승윤은 떠야지. 네. 영재는 안 가고 여기 와 알겠어요. 있으면 이유가 공부를 하려고 오셨는데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명절이에요. 어? 지금 명절이죠. 명절이냐고? 아니 제가 말했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잘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아, 성현이 숙면을 취하고 있길래 자, 물질의 탄생과 원자 생성에 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물질의 탄생과 원자 생성을 얘기해봅니다. 자,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는 수소와 헬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 어? 주영이요. 주연이? 주영이요. 주영? 김씨. 김주영. 박이하니. 네가 승용이가 아닌데 참. 없어? 승진이가 앉아있는 게 신기하지. 승진아. 은빈이 저번 시간에 졸았어요. 안 졸았을 거야, 그렇지? 잠깐 피곤해서 눈 감고 있었던 거지. 자, 기본 입자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빅뱅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자, 실제로 한 점에서 지금 현재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 현재 크기 근처까지 가는데 몇 초도 안 걸렸어요. 지금 우주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우주의 크기는 약 137억 광년이지.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이에요. 어? 근데 우주의 끝이 그냥 추정만 하지. 우주의 끝이 이제 그렇지. 여기서 공상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우주의 끝에 가면 뭐가 있어? 궁금하지 않니?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이고 없이 끝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가끔 그 생각하지 않아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캐빈에 사는 애들 알잖아. 경배하라 제이 해갖고서는 시계 줬다고 뭐 힘이 돼버렸잖아. 거기가 걔네들이 사는 우주가 아닐까. 그 다음에 맨인 블랙 3인가 보면 목걸이를 우주에 달아가고 보내지. 그 목걸이 안에 있는 구슬 안에 있는 게 또 다른 우주란 말이야. 그래서 그 우주론이 선생님이 그 맨인 블랙에 나온 우주론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갖고 있던 우주론이야. 오전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일명 병 속의 우주라고. 병이 있고 거기가 내 우주고 그 병은 또 다른 바깥 생활에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고 그럼 우주가 굉장히 커지겠지 점점점. 그렇게 생각했는데 빅뱅이라는 게 나왔더라고. 자, 그럼 기본 입자의 생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기본 입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자, 쿼크라는 종류의 입자들이 있습니다. 쿼크야. 이 쿼크는 전체 6종류의 쿼크가 있어. 6종류의 쿼크들이 있어. 따지면 위 쿼크, 아래 쿼크, 맵시 쿼크,
표준무형이라서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쿼크라는 물질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쿼크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게 바로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물질. 이 중성자와 양성자 같은 물질은 우리가 하드론이라고 불러요. 강입자. 그리고 쿼크가 두 개로 구성된 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걔는 중간자. 자, 그리고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은 경입자, 렙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입자들로 구성됐는데 이 기본 입자들이 바로 빅뱅 초기에 에너지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이런 입자는 정기적 성질이 있고 나중에 질량을 갖게 되는데 이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해주는 실의 입자라는 게 있어. 힉스 입자라는 입자가 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기본 입자들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전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가 합성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할게. 그래서 쿼크, 전자와 같은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쿼크 같은 녀석들을 하드론, 얘를 렙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하드론과 렙톤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빅뱅의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에 애초부터는 없었어요. 그럼 쿼크하고 전자는 처음부터 있었을까? 얘들도 없었어요. 에너지가 물체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자, 빅뱅 직후의 우주 환경을 이야기해 보자. 자, 빅뱅 직후의 우주 환경. 빅뱅 직후의 우주 환경은요 매우 고온이라고. 얼마나 고온? 그냥 낮은 온도가 1억 켈빈, 1억 도씨 낮은 온도예요. 수백만 도씨 이상의 굉장히 고온인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주 초기의 입자의 생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건 그냥 말 어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책으로 보자. 우주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 그지? 팽창하는 우주론에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지. 좀 전에 호일이 얘기한 정상 우주와 똑같은 물질로 채워진다는 정상 우주와 가모프 등이 얘기해서 주장되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팽창하는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온도 낮아지는 과정에서 입자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자,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나 전자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밑에 표가 나왔네. 물질을 나누면 원자들로 구성되지. 물질의 성질을 갖는 물질의 물질을 성되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가 되겠고, 이 원자를 나누면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눠지고, 원자 핵을 나누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바로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 양성자라는 것은 윗쿼크 두 개와 아래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리고 중성자라는 것은 아래쿼크 두 개와 윗쿼크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정기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쿼크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박스에 있는 거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양성자, 중성자들은 각각의 쿼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옆쪽에 기본 입자 얘기들이 잠깐 나와 있죠. 참고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입자를 쿼크라고 하는데, 자, 기본 입자라는데 이것은 크게 쿼크와 렙톤으로 구성된다. 이 쿼크들 강입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 하드론과 렙톤으로 구성된다. 이 하드론에 해당하는 하드론을 구성하는 물질이 바로 쿼크야. 쿼크는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로 6종류가 있다. 윗쿼크, 아래쿼크,
맵시 쿼크, 얕은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그래서 6가지가 있고 렙톤이라는 것은 쿼크보다 질량이 매우 가벼운 입자로 전자를 포함해서 6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6종류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입자 중성미자에서 전체 6가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얘기한 전체 12가지 물질들은 모두 반물질이라는 걸 같이 갖고 있다. 짝꿍을 이루는 반물질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 그래서 12가지 더하기 12가지에서 23가지가 전체로 보는데 반물질은 같은 물질을 취급해서 자 12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더욱 감소하고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양성자, 중성자들이 처음으로 형성된 자, 물질다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때 양성자는요. 양성자, 중성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양성자는 기호로 P11이라고 불러줘요. 프로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물질이에요. 중성자는 N101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원소 주기율도상의 원자 분모에 해당하는 값인데 얘는 전기적 성질을 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질량수라고 해서 질량, 물리적 성질을 주게 돼. 얘는 질량수, 얘는 원자번호라고는 하는데 얘는 전기적 특성을 줘요. 자, 그리고 양성자는요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입니다. 중성자는 그 질량이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라고 해요. 자, 이때 얘들의 변화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주가 무지무지 고온일 때, 즉 1억 켈빈 이상일 때, 요즘 뭐 자연 중에서는 수천 켈빈까지도 반응을 시킬 수 있는데, 자 1억 켈빈 이상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이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라는 걸 내가 얘는 양전자예요. 전자의 반물질이에요. 양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라는 물질을 내줘요. 얘는 중성미자. 자,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물질은요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와 가를 붙인 것은 반자를 붙여줘. 반중성미자를 형성해줘.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 에너지는 곧 뭐라고 했어? 질량이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에너지는 곧 질량인데 얘는 질량이 얼마? 6373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질량이 증가했다는 건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 현상은 낮은 데서 일어날 수가 없어. 오케이? 반면에 얘는 질량이 크고 질량이 작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량 일부를 에너지로 내놓을 수 있어. 이거는 자연 중에서도 그냥 잘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때 빅뱅 초기에 실제로 만들어진 쿼크가 양이 비슷비슷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거의 비슷했대. 1대1. 근데 문제가 생겼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온도가 내려가면서 위에는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래 변화만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처음에 1대1이었는데 점점점 누구의 수가 많아지지?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중성자는 감소하고 있더라. 그 감소한 수의 비가 지금 7대1이라는 비를 갖게 돼요. 이 7대1이라는 비율을 확인을 해갖고 빅뱅 이론이 맞게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잠시 뒤에 보기라고 하자. 이거 보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가 더욱 감소하고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결합하는 쿼크의 종에 따라 양성자, 중성자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왜? 양성자는요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업 쿼크, 다운 쿼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반면에 중성자는 위 쿼크 1개와 아래 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쿼크의 수도 비슷했었다는 얘기지. 오케이? 쿼크의 수가 비슷했었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비슷했는데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그 상황이 다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빅뱅 후 3분에 걸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빅뱅이 지나고 3분이 지났어요. 세상에. 빅뱅 3분이면 옆쪽에 그림을 한번 봐봐. 자, 아래쪽에 그림은 자료 해석에 점이었거든. 폭발하면서 지금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게 됐지. 37억 년에 38억 년으로 체계도 바뀌었구나. 자꾸 연구 결과가 달라져가고 공인받는 결과가 달라져. 요 바로 앞전 교과 과정에서는 137억 년이었는데 138억 년까지 올라갔다. 자, 그래서 자, 여기 3분이라는 시간이 됐더니 크기가 거의 비슷해졌지. 이거를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급팽창을 하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으로도 이 급팽창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아인슈타인의 이론 갖고 설명할 수가 없어. 물질과 에너지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이론도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3분의 헬륨 원자력이 생성됐다라고 합니다. 자, 헬륨의 원자력이 생성됐다라고. 자,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짐에 따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의 원자 핵을 이루고 결합하지 못한 양성자는 그 자체가 수소의 원자 핵이야. 그거 아니? 아직도 우주에는 이런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 아니? 태양계를 탈출한 우주선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코로나 터지는 해에 태양계를 떠났어. 보이저 2호가 떠났어. 보이저 1호는 그 전에 떠났는데 통신 자체가 안 돼. 보이저 2호가 1977년도나 8년도에 지구에서 떠난 우주선이야.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 근데 걔가 우주 환경을 관측해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태양계를 벗어났더니 갑자기 양성자의 수가 많아졌대. 아직도 양성자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수소 원자의 핵이. 자, 아무튼 헬륨의 원자 핵을 이루고 나머지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이 되었다. 이때 수소 원자 핵과 양성자 즉 수소 원자 핵과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처음에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등등을 이용한 값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돼.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비가 몇 대면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오케이? 3대 1이라고 하는 수를 알게 된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수소의 원자 질량과 헬륨의 원자 질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 뭐가 있어? 양성자를 7개를 한번 그려보자.
하나하나가 수소의 원자 핵이래. 자, 그리고 중성자는 몇 개가 있지? 하나가 있었어. 7대 6. 7대 1이야. 7대 1을 빌려. 얘를 뻥튀기 해보자. 뻥튀기 해볼게. 양성자 다시 7개와 중성자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 얘는 헬륨을 구성해.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게 헬륨이야. He 하면 헬륨이지. 양성자 2개 전체 수 4개. 나머지 수소는 몇 개를 갖고 있니? 몇 개를 갖고 있지? 12개를 갖고 있다. 오케이?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비슷하거든.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가 돼? 수소 질량이 헬륨의 질량이 몇 대면 4대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갖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은 수의 비가 7대 1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 얘기로 이 부분은 계속 보자. 양성자, 중성계, 생성 초기 비율은 1대 1이라고 그랬지? 온도가 매우 높아서 양성자는 중성자를 변환시키고 중성자도 양성자를 동시에 변할 수 있었어.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수의 비가 거의 같았다라고 해.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양성자, 중성자는 서로 변환될 수 있었다. 어떻게? 이 식으로 변환될 수가 있었어요. 이걸 핵변환이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변화해서 양성자, 중성자의 수비가 1대 1이라고 한다. 자, 그러나 온도가 내려가면서 3분쯤 지났을 때 그때 온도가 자, 얼마 정도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됐으리라고 보여져. 오케이? 1억 켈빈까지도 안 되는 그런 낮은 온도가 되었을 때, 자, 중성자에게 양성자로 변환이 일어나고 양성자 수가 많아지게 됐다라고 얘기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서 가능해? 아주 뜨거운 별 속에서는 가능하겠지. 아주 뜨거운 별 속에서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변환만 중성자에서 양성자의 변환만 일어나서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그 수의 비가 7대 1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7대 1이 되다 보니까 헬륨의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수가 각각 2개, 4개가 되어버리고 나머지 수소의 질량을 재보니까 그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갖게 된다라고 해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 1개를 생성하고 남은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 수와 헬륨 원자핵 수는 약 12대 1이고 그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양성자, 중성자의 상호 변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지만 중성자가 약간 크다. 이 정도의 크기로 약간 커요. 오케이? 질량은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이 큰 녀석은 질량이 작은 녀석으로 변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질량이나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가벼운 녀석은 무거운 녀석으로 변할 수가 없게 된다.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던 시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이 자유로웠지만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인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환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늘고 중성자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 생성 과정을 한번 보자. 빅뱅 38만 년 후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일이 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 자 이때 우주 온도는 약 3000K까지 낮아졌대. 승기다. 이거라. 근데 자꾸 추우면 에어컨 튼다. 아 추우네. 저 졸면 에어컨 튼다. 세 사람이 졸고 있지. 성현이, 주영이, 승진이. 나쁜 어린이들이야. 졸지 마라 말이야. 자, 그래서 38만 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온도가 38만 년 꼭 기억해두라. 우리 지각의 역사가 지금부터 약 8억 년, 지금부터 38억 년 전이지. 숫자가 공교롭게 같아. 그래서 38만 년이 지났어. 5년은 아니고. 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우주 공간에는 자유롭게 또 돌아다니던 전자는 마이너스 보호를 갖고 있잖아. 원자핵은 플러스 보호를 갖고 있거든. 원자핵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중성자 헬륨의 원자핵이 막 떠돌아다녔거든. 온도가 높으면 얘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니지. 쉥쉥 빠르게 다녀. 그럼 와서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어. 빠른 속력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튕겨나가 버린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갖고 원자핵하고 전자들이 따로따로 다녔어. 그럼 우주 공간이 이런 물질들로 가득 차 있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물질도 가득 차 있으면 빛이 저쪽에서 오는 빛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 물질들 때문에 올 수가 없어. 암흑시대야. 빛을 볼 수가 없는 시대였어.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핵들에게 전자가 가서 붙기 시작하는 거야. 우주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지? 질서가 생기고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빛이 저기서 오는 빛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물질들이 대충 정리가 되니까 나한테 도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시대를 투명한 시대라고 표현해. 오케이? 투명해졌어. 세상이 투명해졌어. 이쪽 줄 잡나요? 승진 앞 시간에 그렇게 자고 또 졸려? 잤어. 자, 그래서 자 38만 년에 이렇게 결합해.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여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되고 이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어지는 거야. 빛이 세상이 투명해지니까 그때부터 빛들이 지구로 오는 거야. 자 우주 끝에 있는 빛들이 오게 되는 거야.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옆쪽 얘기 잠깐 보자. 빅뱅의 핵 합성과 우주 공간의 수소 헬륨. 초기 고대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던 빅뱅 핵 합성이라 한다. 자, 빅뱅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온도와 밀도가 낮아졌으므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을 무렵 빅뱅 약 3분에는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우주 공간의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오케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것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아직도 떠다닌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공간 속에 떠다녀. 자, 그 아래쪽에 자료 해석, 빅뱅 우주를 설명하는 우주 역사를 봅시다. 자, 3분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원자핵이 형성되기 시작해. 헬륨 원자핵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수원자핵은 양성자 자체이기 때문에 핵이라고 부르기가 뭐하지? 하지만 3분일 때 3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그 카레가 만들어지는 시간에 빅뱅 후 카레를 우리가 먹을 때까지 시간 사이에 헬륨의 원자핵이 생긴 거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구의 지각의 역사와 비슷하게 38만 년이 지났는데 이 원자핵들에게 전자들이 결합돼 버려, 흡수돼 버려. 결합돼 버려서 물질을 구성하게 된 거야. 원자라는 걸 구성하게 된 거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대? 투명해졌대. 세상이 투명해지니까 저기 멀리서 오는 빛들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도달하는데 우주 끝에서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도달 안 했지. 우주의 역사가 130, 이 책으로는 8억 년이야. 우주 역사 138억 년인데 거기 138억 년에
가했던 별빛이 지금쯤도 전하네. 지금쯤도 전한다라고 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돼 버렸고요. 자, 수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비교인데 수원자핵은 양성자나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가 하나를 이루어 원자핵을 형성하고 전자가 하나 있다, 전자가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밑에 옆쪽에 박스 대폭발, 즉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고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와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된다. 대폭발 후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 원자의 원자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모여서 별과 은하를 형성하고 우주가 점차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확인 문제. 1929년 허블의 외부 우주자 은하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생성되고 계속 팽창하여 현재 우주가 됐다는 이론을 빅뱅 우주론이라 부르고 있고, 초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쿼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들이 생겼고, 빅뱅 이후에 3분 칸에 머물 시간에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지.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 원자핵과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비를 갖게 되었다.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가 수의 비가 거의 비슷했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 중성자 수가 7대 1이라는 비를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관찰했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수원자 스펙트럼, 헬륨 원자 스펙트럼을 비교했더니 그 양이 3대 1이라는 비를 추정하게 만들어줬다. 자, 초기에 계속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38만 년 후구나. 자, 전자 원자핵이 결합하여 원자가 형성되졌다. 그래서 원자 형성이 이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요. 자, 계속해서 우주 배경 복사와 우주 원소의 분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와 원소의 분석. 우주 원소 분석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해주고 있고, 우주 배경 복사는 바깥쪽의 우주의 평균 온도가 3켈빈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방향, 등방성을 갖는다라고 해 모든 방향에서의 복사선들이 거의 일정한 값들로 측정되어진다는 얘기야. 우주 배경 복사 책 얘기로 봅시다. 우주의 원자의 생성과 우주 배경 복사,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났어요. 우주 온도가 3000켈빈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진짜 단순하게 바뀌었다. 옛날에는 10의 마이너스 34송출 때 뭐가 일어나고 그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거든. 빅뱅이 일어나면 10에서 마이너스 34송출 때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 커브가 생겨. 그리고 몇 분 후에 뭐가 있고 몇 분 후에 뭐가 있고 몇 분 후에 뭐가 있고 38만 년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진짜 쉬워진 거야. 옛날 선배들은 대단히 포기해졌어. 그 시험에 나오면서 외워야 돼. 많이 없어진 거지. 3칸에 먹는 시간하고 38만 년만 기억하는 거야. 38만 년 때 온도가 얼마라고? 3000켈빈. 3000켈빈. 그지? 이런 게 되게 단순해졌어. 자, 이렇게 낮아졌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가 할 수 있다. 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 빛은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는 원자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자 전자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직진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지. 자 우주 생성 이전에 원자 생성 이전에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에서 빛이 똑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빛이 보이질 않아. 하지만 투명한 시대가 됐어. 원자 핵들이 전자와 결합하여 원자를 구성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투명한 우주가 됐지. 빛이 어느 방향이었어도 다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 그래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 이거는 플랑크 위성이라는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최초 방출 시보다 낮은 온도와 파장으로 관찰되지는데 그 온도가 3켈빈에 해당하는 온도의 빛의 파장을 방출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켈빈은 영하 270도야. 우주 평균 온도가 그 정도야. 자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1964년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윌슨 어디 나오지? 나 혼자 산다에 나옵니다. 그 눈가에 카메라 달고 있는 원래 카메라 공프레임. 자 걔가 윌슨이구나. 펜지어스와 윌슨이 통신 위성의 자금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우주에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의 전파 신호가 발견되어졌다. 이후에 인공위성의 관측을 통해서 정밀한 관측을 수행한 결과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확인했고 우주의 평균 온도가 3켈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파장을 측정함으로써 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자 우주의 팽창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우주 전역에서 약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어졌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우주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다고 주장했던 정상 이론이 회귀가 된 거야. 얘 농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봤는데, 오케이?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호이비는 빠이빠이. 이거 배울 때 호이비가 다 안 나온다. 호이비 아웃. 자, 박스로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볼게. 우주가 3000켈빈인데 퍼져나간 빛이 우주 팽창에 따라서 낮아져 수켈빈으로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 통신 실험 중에 우주 전역에서 약 3켈빈으로 관측되는 신호를 발견하였고 펜지어스와 윌슨이야.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으로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개야. 주요 증거가 수소와 헬륨의 원자에게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또는 가모프가 예언한 양성자 대 중성자 수가 7대 1이라는 비를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실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찰되어졌다. 책에 주어진 그림은 플랑크 위성이라는 위성으로부터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사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 스펙트럼,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라 나뉘어지는 색깔의 띠를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스펙트럼의 종류,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방출과 흡수로 구분해주고 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자, 방출선 스펙트럼은 고뇌 기체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해 주는 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모든 원자들의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에너지 준위라는 걸 갖게 돼요.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를 예를 들어 볼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가, 이걸 N이라고 불러서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F가 돼버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N이 2라는 준위를 갖게 되는데 마이너스 3.4 전자볼트라는 여기서 전자볼트라고 하는 것은 1전자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을 의미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그 위에 있는 에너지 준위 N이 1.51이라는 N이 3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1.51 전자볼트라는 에너지가 그 위에 있는 I는 N이 4일 때가 되는데 0.85 전자볼트라는 에너지를 갖게 돼.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면 열 같은 걸 주면 아래쪽에 있는 전자는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거든. 바닥에 있던 전자가 열로 올라가거나 또는 열로 올라가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이쪽 위로 올라간 전자들은 에너지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특히 수소원자가 눈에 보일 때는 N이 2인 곳으로 내려올 때가 눈에 보여. 그래서 수소원자는 4가지 빛의 가시광선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주게 되는 거야.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에너지에서 빛이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빛들이 모인 색깔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불꽃 반응이에요. 오케이? 불꽃 반응을 학교에서 배웠잖아. 원소를 묻힌 솜을 갖다 놓고 동안에 태우면서 색깔을 관찰하는 거지. 금속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었지. 금속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었던 것은 금속마다 이 에너지 준이라는 게 달라서 방출하는 빛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자, 한편 자, 흡수 스펙트럼은요 똑같은 기체인데 전해 기체야. 전해 기체에게 열을 공급해주면 빛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 에너지 차이의 빛만 흡수해버려. 그럼 똑같은 자리에 검은색 띠가 나타나는 거야. 흡수해버리니까. 연속 스펙트럼에 좀 전에 나타났던 선 스펙트럼 자리에 있던 색깔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만큼 방출한 만큼 갖고 흡수해서. 우리는 별빛을 관찰할 때 이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되는데 별이 있단 말이야. 스펙트럼 방출한 그럼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가 그 빛을 잡아먹어. 자기 원소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는 지구에서 이 스펙트럼 관찰하면 쟤는 주로 누구로 되어 있는데 뭘 잡아먹었네? 이 파장 잡아온 건 누굴까? 원소를 파괴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전해 기체가 포함된 원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 합니다. 자, 선 스펙트럼의 이용.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의 서로 다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원소의 종류를 파악해 줄 수가 있다. 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관 기체.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해 줄 수가 있다. 자, 이 흡수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특성을 파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 전역의 빛의 분석,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별이 어떤 빛을 방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또 측정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어떻게 알아? 수소 스펙트럼이 나타나. 색의 띠가 달라. 붉기가 달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붉게 나와. 헬륨이 갖는 스펙트럼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수소가 갖는 양이 훨씬 더 많더라. 3배 정도가 되더라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 자, 원소의 양은 스펙트럼의 세기로 알 수가 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비율과 스펙트럼 결과가 잘 맞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이유는 이쪽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야.
원소마다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의 에너지가 다른데 전자들이 이 위치로 전이함으로써 뭐가 방출되죠?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되지는데 그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야. 자, 확인 문제.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이 될 때 방출하는 빛이 우주 팽창으로 현재는 3켈빈에 해당하는 무엇으로 관찰되진다? 우주 배경 복사로 관찰되진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이다. 자, 우주에서 오는 빛이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확인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숙제고요. 자, 이번에는 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자, 먼저 별의 탄생에 대해서 봅시다. 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별과 별 사이에는 여러 가지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별과 별 사이의 물질이다. 그래서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 성간이라는 말이 인터스텔라야. 영어로 인터스텔라야. 인터가 사이야. 스텔라 별이야. 별과 별 사이.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인터스텔라 머티리얼에서 성간 물질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런 물질끼리 흩어져 있으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텐데 뭉쳐진 경우가 있어. 뭉쳐지면 걔네들이 마치 구름처럼 보이게 돼. 오케이? 그 구름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불러? 성운이라고 불러. 별의 구름이라고. 자,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기체. 주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티끌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고 성간 물질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한다. 자,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가 될까? 자, 별의 탄생 장소를 한번 보자. 산부인과 아닐까? 별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 별은 성운 안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돼. 왜?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필요하잖아. 오케이? 그럼 성운은 애초부터 거기에 먼지가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는 어떤 또 다른 별이 있었을 거야. 그 별이 대폭발을 해서 빅뱅은 아니고 초신성 폭발이 나는 폭발, 슈퍼노바라는 폭발을 하게 돼서 그 주변에 별을 구성했던 물질들이 흩어져 있었겠지.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성간 물질로 작용하고 또는 모여 있어서 성운으로 작용하게 됐을 거야. 그래서 성운 내에서 온도가 낮고 먼지와 티끌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생성되는데 물질이 많아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졌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모여서 뭘 형성하게 되는데 원시별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대요.
자, 원시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시별은 지구 같은 별은 아니에요. 태양과 같은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원시별의 탄생. 자, 성운 내부에서 자, 중력의 수축으로 만들어진 밀도가 매우 높은 기체 덩어리를 원시별이라고 해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나. 여기 티끌들이 있었지. 그럼 서로가 만율력이라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때? 중력의 작용으로 모여들어. 그래서 큰 알갱이를 형성하게 돼. 또 다른 알갱이들이 또 모여들어. 그래서 더 큰 알갱이를 형성하게 돼. 더 큰 알갱이를 형성한 상태에서 자, 얘는 이 별의 중심적으로 당기는 중력의 수축작용이 생겨. 중력의 수축작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온도가 올라가. 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억 켈빈 이상까지 올라가. 온도가 점점 안의 수축작용으로 올라가게 돼. 올라가면서 어때? 안에 기체 압력 때문에 또 팽창하려는 성질도 생겨. 이게 균형을 이뤄. 중력의 수축작용과 팽창하려는 압력이 균형을 이뤄서 별형태를 형성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송은 주성분이 뭐야? 고온의 기체에 대한 형태야. 주로 어떤 고온의 기체입니까? 주로 수소로 구성한 녀석들이 많아. 오케이? 주로 수소로 구성된 별들이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원시별이 생겼다. 성 내부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형성되질 수 있다. 자,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의 수축 에너지다. 오케이? 원시별의 주된 에너지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된다. 자, 그럼 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 별의 탄생. 자, 원시별이 수축하면 고온 상태에 열을 갖겠지. 자, 그러면 내부 온도가 상승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별 내부에서 주로 모인 물질이 누구라고 해서 기체가 수소라고 얘기했지.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 수소의 핵융합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수소는 아까 얘기한 원자핵 몇 개로 구성되어 있대? 수소 원자핵 몇 개로 구성되어 있대? 아, 중성자 하나가 원자핵이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 엄청나게 온도가 높으면 얘는 뭘로 바뀌어버리니까? 얘는 중성자로 바뀌어버려. 얘가 중성자. 이 네 개는 양성자고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해요. 자, 중성자로 변하면서 이 밖에 물질로 뭐가 나와? 뭐가 나옵니까? 양전자하고 중성미자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얘들은 그냥 날아가 버려. 자,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버리면 얘는 뭘 형성해? 중수소라는 걸 형성하게 해요. 중수소예요. 자, 얘는 수소는 수소인데 질량키가 무거운 녀석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중성자로 변해요. 중성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지. 합쳐져서 뭘 형성해? 중수소를 형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중수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다시 결합해서 직접 헬륨이 생기지 않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얘는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다른 헬륨 원자핵이 있었어.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또 다른 헬륨 핵이 있었는데 이 두 녀석이 결합하면서 뭘 형성합니까? 일반적인 헬륨의 원자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양성자 2개가 떨어져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헬륨의 원자핵이 됩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해?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 태양 아직도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이 다 소멸돼 버리고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수소의 분열이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럼 일단 식은데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좀 더 큰 별들이 있어. 태양보다 큰 별들은 어떤 일을 갖게 되냐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자, 다시 중력으로 수축해. 그럼 온도가 기존에 가졌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돼. 더 높아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니? 헬륨들이 결합해서 탄소나 산소 등을 만들게. 주로 탄소. 그럼 헬륨이 다 써서 탄소가 됐어. 헬륨을 다 써서 탄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헬륨을 다 써서 탄소가 다 없어지면 다시 식어. 식으면 어떻게 돼? 중력으로 또 수축작용을 해.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려고 온도 낮으면 수축하니까. 팽창하다가 수축하다가 다시 탄소들이 핵 융합을 하게 돼. 탄소핵 융합이 되면 규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오케이? 규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이것도 다 규소가 돼버리면 또 온도가 다시 식어. 중력으로 다시 수축해. 이 규소가 다시 핵 융합하면 철이 만들어져. 철벽이 되는 거지. 그게 별의 운명의 끝이야. 더 이상 결합을 못해. 그러다가 얘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터져. 빵! 그게 초신성이야. 이 별의 일생 과정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의 대부분의 인생은 주계열성의 상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